농축산유통과소 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수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심상철 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과소 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주요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조 금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건립 예정 부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된 만큼 대체 부지 선정 및 건립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 실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4개 주요 사업 내 9개 세부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성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및 판촉 촉진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한 홍보 행사로 지난해 안성맞춤 브랜드 매출 대비 5% 이상 초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브랜드 매출 실적은 약 318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입니다. 상반기 해외 시장 개척단 현지 파견을 비롯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공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성시 전체 수출액은 약 2조 원이며 쌀, 배, 인삼 등 신선 농산물의 수출액은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으로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급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서 다양한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생산되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품목을 확대하여 직매장 6개소, 직거래장 3개소에서 방문객 증대를 통해 로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로컬 매장 6개소의 매출액은 약 106억 원이며 직거래 장터의 매출액은 2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은 의원입니다. 페이지 3쪽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 이제 소장님으로부터 그 먹거리 통합 센터 부지를 좀 변경해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금 부지를 찾고 계시고 이제 그거를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요. 주민의 부동의 사유로 산지 정비 후 건축 필요하여 부지 정비 비용이 과다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민의 부동의는 그 운동장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동의하신 동의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동의서가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할 때는 동의서가 나오고 물론 거기서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왜냐 이게 시의 건데 주민한테 동의를 받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민원을 발생시킬까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동의하시나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데 이제 그 부분으로 써주셨거든요. 그걸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저기 주민의 부동의가 있었다. 요거는 좀 안 맞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성 당시에 지금 작년에 그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할 때 아마 네. 그 작성이 된 것 같는데요. 이런 문제 그 지난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그 위치 좋은 위치를 뭐 계시는데 추천해 주시면 그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그 확정을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성 농업인의 농산물 그 소비에 그리고 우리 안성 시민의 이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인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문제점 하나, 둘, 셋이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주민 부동의 사유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경사각도 심해서 거기가 좀 이제 진입로로 좀 마땅하지가 않고 또 이제 그 물류 날려야 되는 네, 그 그렇습니다. 구간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찾아오시는 부지는 이 모든 부분이 좀 잘 해결된 곳이 네, 좀 적정한 곳을 네, 좀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페이지 8쪽입니다. 농공산품 수출 다각화 이제 시장 개척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저기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다가도 지금 이제 쌀 수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왕래하셨었고 지금 그러고 계신데요. 저 인천시에서는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페르가나주 하고 우호 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우즈벡에서 우리 안성시와도 이 좀 체결하고 싶다 네. 이런 좀 의사가 있었거든요. 혹시 저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만일에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해서 뭐 그런 제안이 있으면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벡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인천시하고 맺은 곳 말고 다른 도시에서 안성하고 좀 맺고 싶다라는 좀 의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안성 쌀을 이제 그 수입하고 싶다. 이제 그 얘기도 좀 있으셨고, 그런데 물론 본인들이 다 받지만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게 위즈벡에 있는 그 자국민들 그 계절 근로자 좀 우리 우즈벡 사람들 일 잘하니까 우리 우즈벡 사람들도 좀 가서 일할 수 있게 좀 그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혹시 검토가 가능한 일이신지? 도시 간의 상호 그 협정하는 건 뭐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좀 말씀드리는 거 없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그 네네. 행정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농업인 계절 근로제 그 도입 국가는 저희들이 그 어디 일정 국가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 농업도 이제 세심한 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힘을 쓰는 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즈벡이나 이런 중앙아시아 그쪽도 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일 의원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로컬 푸드 육선 지원 사업인데 이 사실 지금 저희 대덕면에 있는 경기 로컬 푸드 직매장이 매출액이 상당히 좀 다른
로컬 푸드 매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거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해당하는 경기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 경기 도시비 지원 사업으로 건물은 기존에 소유하였던 건물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직매장으로서 해당하는 농가가 적극적으로 저희 안성시 관내 로컬푸드 농가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전해 들었고요. 저희가 해당하는 직매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농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판매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매출액 보면은 5,100만 원 수준인데 네. 어쨌든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운영비도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올해 매출 목표가 1억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이게? 해당하는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하는 매장에 좀 방문을 하여 적극적인 판매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담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안성 관내에 있는 로컬 푸드 매장들이 저희 시민들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농업인들도 꽤 중요한 일이라서 이게 어쨌든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컬 푸드 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고 매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이중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보시면 저희가 이게 그 2022년도 추진 성과를 보면 23년도하고 이렇게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2조 원 가량 됩니다. 안성의 총 수출액이 약 2조 원 가량 됩니다. 그렇죠. 이게 23년도 기준은 한 2조 4천억 정도, 예, 1,300원 기준하면 그렇게 예. 나오는 건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저희 안성에 있는 농공산품이 수출이 이렇게 이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게 보통 이제 배하고 쌀하고 인삼으로 지금 여기 돼 있더라고요. 아, 이게 답니까? 그거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배, 인삼, 쌀은 아니고요. 이게 안성시 전체에서 그 수출되는 물량입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과에서 전체 수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전체를 농특산물하고 공산품까지 포함한 게 공산품 2조 원입니다. 그래서 공산까지 이 포함해서. 수출 실적은 경기도 내에서 네. 큰 도시 본사 있는 도시 빼면 한 3위쯤 갑니다. 그래서 안성이 그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움 시책을 좀 마련하고 그러는데 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안성 시민을 채용할 수 있는 그 길이 넓어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 예,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이렇게 나름 다각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즈베키스탄도 우리가 그 바이어 상담을 하러 그 상반기 중에 갑니다. 그래서 2회 상하반기 나눠서 기업체들하고 또 식품 가공업체 또 희망하는 농가 있으면 모집해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예.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기도가요 광역형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농촌 인력 지원 사업에 60억 6천만 원 투자해서 이제 농촌 인력에 대응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농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농촌 인력 지원 센터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우리 안성에도 그
해당 센터가 있습니까 혹시? 해상센터는 없고요. 이 농촌 인력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해서 3년 전에 그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팀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금 현재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그 이 요건을 갖춘 그 농업 고용 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농업 고용 인력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보니까 14만 9천만 원을 지원한다. 아. 10개 시군에. 근데 안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그 이제 민간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안성에는 지금 고3 농협에 네. 농촌 인력 중개 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3에 있는 거 예, 그거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고3 농협에서 네, 네. 운영하고 있는 거. 예. 지금 예산을 국가가 국비로 50%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안성도 그거를 혹시 받았나 해서 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럴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네요, 아직? 뭐 행정기관에서는 없고요. 지금 중개 인력 센터를 초기에는 네. 그 고3 농협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도 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는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인 거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권역별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관련 농협이나 이쪽하고 권역별로 좀 협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한 70억인데요. 이제 국비 70%, 시비 30% 들어가는 매칭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사업은 여기에 이제 2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이 한 28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통 지원팀에서 소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28억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통지원팀장 김미화입니다. 1월 15일부터 업무를 맡아 미숙하긴 하지만 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28억으로는 해당하는 인력 육성 분야에 17억이 있으며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1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인력 육성 분야에는 해당하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2억을 사용하였으며 추진단 운영비로는 5억이 소요됩니다. 해당하는 인력 육성 분야에 아카데미 분야에는 10억 6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아카데미 육성 사업에서는 해당하는 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액션 그룹을 모집하여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거쳐 해당하는 액션 그룹 10그룹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액션 그룹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일명 활동가라고 표현하고요.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홍보판로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콘텐츠 교육,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교육, 그런 교육들을 해당하는 5인 이상의 활동가 그룹을 모집하여 교육하여 심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 그럼 이 5인 그룹 같은 경우는 일반 농민이 자격인가요? 예, 아니면 농민 자격입니다. 그럼 여기에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분들은 다 대부분 그럼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모임 그룹을 이용을 하는 거겠네요. 네, 일반 농가 5그룹과 청년 농부 5그룹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모집 진행이 12월 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모집이 다 됐습니까? 지금 해당하는 기초과정 모집을 다음 주부터 진행하고 교육은 3월 초에 기초과정을 4주간 운영하고 4주간 교육에서 심화 과정을 지원하는 10그룹을 모집하여 6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해당하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비를 한 그룹당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룹별로 본인들이 그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를 5가지만 들어드리면 남들이 생산하지 않은 차별화된
시설 채소를 개발하여 재배하고 가공식품 레시피 개발, 패키지 디자인 개발, 치유, 체험, 미생물 융합, 창업 분야 등 코디들이 있으면서 컨설팅이나 교육을 지원하여 해당하는 그룹들이 본인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사업을 돌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3년도부터 지금 6월 달에 조례 제정하고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인력들을 육성을 하는 이 아카데미는 기존에도 조금 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신활력 플러스의 주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을 그러면 23년도에도 그러면 실시를 했었나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3년 4월에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추진단이 5월에 구성이 되면서 24년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이 전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24년도인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농촌 신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력이 이게 좀 돼야 될 텐데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가공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농가들의 숫자도 굉장히 적다고 그때 현장을 나갔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이제 가공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공지원센터 건립도 지금 계획 단계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을 직접적으로 창업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한 결과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가공센터가 지금 비좁잖아요. 가공센터를 확장하고 나가면서도 가공센터에서 전체 다 제조는 못 해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안성시에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생산유통시설 설치 자금이 있는데 그게 3년치 5년 상한 연리 1%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일에 계시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좀 개정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현재 오고 가고 있고요. 가공센터를 좀 더 가시화시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가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공에서 창업까지, 창업에서 마케팅, 정착까지 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거를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은 구상하고 있는 단계시다. 예, 지금 구상하는 말씀이시죠?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공센터에서 이제 가공을 한 것들이 사실은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농산물 자체가 워낙 값이 비싼데 그걸 가공을 하면 그만큼 금액이 더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제 브랜드 제품들이랑은 경쟁이 전혀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안성시장 내에 지금 활성화 방안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호수 관광하고 덧붙여서 먹거리 그다음에 이제 관광 상품으로 이제 개발하는 부분을 저는 이 농업 창업하고 같이 좀 연결했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거를 좀 마케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듣더니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물론 안성 관내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가공이라는 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대기업에서 지금 가공 상품이 나와서 우리 농업인들이 대기업의 가공 상품 판매가 뒤지는 이유는 대기업은 전부 다 기계화 시켜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기계화를 못 시키는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이 찾으면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해서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의 경쟁력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덧붙여서 소장님께서 취임해 오신 만큼 기대가 큽니다. 올 한 해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